단기 방안은 세 가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형평세 과세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 과세 방식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로열티를 낸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원천징수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방식들을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퀄라이제이션 랩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인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뭔가 과세하는 그 영역을 정해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DST 같은 경우에 첫 번째랑 약간 세 번째가 섞인 듯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뱁스 액션 1 리포트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EU에서도 이거를 짜고 있고요. 네, EU에서 이제 형평과세 관련돼서 이제 이런 단기적인 방안들 여러 가지가 논의된 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구체화된 결과물이 DST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 대상은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과세 대상으로 잡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온라인 광고하고요. 그다음에 양면 시장에서 이제 사용자 간 연결을 해서 뭔가 그 수수료를 받아내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 전송해서 여기에서 이제 매출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을 삼고 있고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꼭 다 모든 기업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놓고 보면 글로벌 대기업들만 글로벌 대기업 수준에 가를 정도의 기업들만 약간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출 조건이 걸려서 있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이 매출 조건을 약간 넘어서야지 이 과세 대상도 이제 뭔가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수 안분이 되게 좀 어떻게 놓고 보면 특이한데, 이게 가능할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IP를 다 약간 일정적 부분 추적하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접속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접속했는지라든지 계약 관련된 부분, 체결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광고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기기 내에서 사용 횟수들을 추적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유럽 연합 각 지역 내별로 이거를 세수 안분을 할 때 저렇게 약간 사용자들의 인적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EU 제한 내용에 관련돼서 지금 약간 지도는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의 지도랑 이제 내용 요약인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 나온 거는 북유럽 3국도 지금 원래는 결정 못한 상황이었는데 반대하는 거로 지금 조건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반대가 좀 보시게 되면 반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뭐 국제조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나라들이 꽤 많죠.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나라는 되게 지금 실제로 DST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나 영국이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상태고, 독일도 좀 적극적인 상태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정 못한 상황으로 해서 찬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국가들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가 실제로 그 구동이 가능할까, 의회를 통과해서 구동이 가능할까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럽에 관련돼서 뭔가 영향을 많이 준 인도 형평부담금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특별거래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인도 재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B2B 거래만 하는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랑 이제 플랫폼이랑 관계에서만에 집중해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걸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형적으로 이제 소득세, 법인세를 대체해서 얘를 과세하겠다라는 게 너무 보이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 텍스 사례인데, 이거는 지금 EU 의회의 이 법안이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비슷한 모델을 취하고 있는 게 지금 프랑스도 이런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접근과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냥 2%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검색 엔진,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 모델에 관련돼서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대상 광고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거래 수수료, 그다음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함에 인하여 이제 뭐 발생하게 되는 광고 수입 이런 게 이제 다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전에 EU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이제 매출액을 글로벌 기준이랑 중소기업은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세이프 하버를 만들고 있는 게 사업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실제 수익은 안 나고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국제적으로 뭔가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면 얘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단서는 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수 예상 보시게 되면은 본인들의 세수 예상은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